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화학 5차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나요? 오늘이 4월 19일인데 뉴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대신 완화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등교 같은 경우는 빠르면 5월 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등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4일이죠, 목요일. 24일 목요일 날 이제 모의고사를 등교해서 보느냐 마느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20일.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많이 우울한데, 여기 상표 보면 요새는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를 끼고 있는다든지, 뭐 나이키, 저스트 돈 두잇, 니드 뉴 네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주류 회사인데 이름이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래서 이제 니드 뉴 네임,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건데, 네, 그렇고요. 오른쪽은 음, 올림픽 마크죠.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 수업으로 넘어가야죠. 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수업은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영상 찍으면서 많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할 게 많더라고요. 벌써 5번째인데, 만약에 5월 초까지 하면 이왕 시작한 거 뭐 중간에 바꿀 수도 없고 한 5개 영상 정도는 더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튼 오늘 개념 뭐냐면, 보면 혼합기체, 부분압력, 기체 분자의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혼합되어 있지 않은 그 특정한 기체 압력과 그것들의 부피, 압력, 온도, 몰수의 관계를 살펴봤던 거고요. 이번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떤 한 기체가 아니라 섞여 있는 혼합기체, 즉 혼합기체의 부분압력, 그 다음에 그 부분압력을 설명할 수 있는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물음입니다. 자, 질소와 산소가 나타내는 압력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누가 질소고 누가 이제 산소냐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이 질소고 이 빨간색이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이 나타내는 압력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부터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 먼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혼합기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혼합기체는 어떤 거냐면, 기체긴 기체인데 하나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성분들이 섞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혼합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그림은 질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소만 있는 게 아니죠. 질소와 산소 2가지의 기체가 섞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혼합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혼합기체에서 질소와 산소가 나타내는 압력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압력이 뭐였어요? 압력. 자, 압력이 뭐였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이해 보면, 질소가 이 풍선 안에서 그 풍선의 벽면을 때리는 힘과 산소가 벽면을 때리는 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정석적으로 다가오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압력비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자, PV는 nRT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압력 빼고 어떻게 나머지를 다 넘겨보자고요. nRT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볼게요. 자,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 보죠. 자, 혼합기체에서 질소의 부피는 얼마고 산소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자, 질소의 부피는 얼마고 산소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자,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 뭐냐면, 자, 질소와 산소의 몰 분율이 다르니까, 몰 비율이 다르니까 마치 부피도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체에서 부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기체가 활동하는 범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질소가 여기 존재한다고 해서 산소가 그쪽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나요? 아니죠. 그쵸? 자, 질소와 산소 모두 갇혀 있는 내에 부피 내에서 모두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혼합기체의 부피는 질소의 부피와 산소의 부피가 어떨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기체 부피에서 그 성분의 부피, 즉, 이 전체 부피는 누구랑 같냐면, 자, 질소 부피랑, 그 다음에 산소 부피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볼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압력을 구할 때 뭐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이상기체, 기체 상수, 온도, 그 다음에 부피가 다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율을 구해볼게요. 비율을 잘 보이게. 자, P 뭐라고 해볼까요? P 질소. 네, P 산소는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V분의 질소가 되겠죠? 질소 곱하기 RT가 되겠고, 산소는 부피분의 산소의 몰수 곱하기 RT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얘네들 값이 같다는 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지금. V분의 RT가. 그럼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지워지겠죠. 비니까. 그러면 결국 압력의 비는 어떤 비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몰수의 비와 압력의 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 내용인데요. 자, 이 활동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자, 지금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이 꼭지를 열 거예요. 꼭지를 열었을 때 이 기체가 막 확산되겠죠? 확산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체 부피가 커지겠죠. 기체 부피가 커졌을 때 압력 변화를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두 개의 성분이 다른 이 기체들이 섞였을 때 그 부피가 커지면 전체 혼합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항상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어떤 조건일까요? 혼합될 때의 조건. 단 두 개의 기체는 반응을 해야 될까요? 반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의 압력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반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몰수가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그렇죠.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합기체가 될 때 두 개의 성분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가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 산소는 1기압 1리터에서 이제 4리터 진공을 꼭지를 열어줄 거예요. 그랬을 때 볼게요. 자, 전체 압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압력이 5리터가 됐죠. 자, 선생님, 그러면 꼭지를 열었을 때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칙을 배웠나요? 그렇죠. 보일의 법칙을 배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보일의 법칙은 뭐였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가 같다면? 양과 온도가 일정하다면. 자, 1기압이고 1리터였대요. 처음에 산소가. 그렇죠? 산소가 1기압 1리터였죠. 그러면 1기압 1atm 1리터 1리터일 때, 자, 꼭지를 열었대요. 나중이죠. 나중 압력은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5리터가 됐어요.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분의 1기압이 되겠죠. 5분의 1기압. 맞나요? 자, 오른쪽 거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 거. 자, 꼭지를 열었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법칙으로 풀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질소는 몇 기압이었냐면 1atm이었어요. 1atm이었고 부피는 4리터였습니다. 자, 이거를 꼭지를 열었대요. 그랬더니 압력을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부피가 5리터가 됐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압력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쵸? 5분의 4가 돼야겠죠. 5분의 4.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 거 볼게요. 자, 오른쪽 거 이제 오른쪽 달을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제 왼쪽에 산소, 오른쪽에 질소를 내놓고 얘네들을 꼭지를 열었대요. 자, 산소와 질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수의 변화가 없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생각을 해볼게요. 힘이라 그랬어요. 힘. 압력은 힘이라 그랬어요. 자, 힘이 합쳐진다는 얘기죠. 힘이 합쳐진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힘이 합쳐질 때 얘네들을 더하기로 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죠. 자, 힘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2N의 힘으로 밀고 이쪽으로 3N의 힘을 민대요. 그럼 총 몇 N의 힘으로 이쪽을 미는 건가요? 그렇죠. 5N의 힘을 미는 거죠. 그렇죠. 힘은 방향이 같을 때 걔네 둘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힘들을 합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피가 넓어졌을 때 어떻게 압력이 됐다고요? 5분의 1기압. 그렇죠. 5분의 1기압. 적어볼까요? 5분의 1. 다음 질소 같은 경우는 5분의 4가 됐죠. 그쵸? 그래서 혼합기체 압력은 어떻게 된다? 1atm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얘네들을 한번 그려도 볼게요. 자, 얘네들 5리터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부피는 1리터, 4리터가 있을 건데 얘네들의 부피에 맞게 몰수가 퍼져 있겠죠. 그렇죠? 얘네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자, 질소 같은 경우는 1대 4로 퍼져 있기 때문에 총 지금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총 20개가 있네요. 그쵸? 20개. 자, 1대 4. 자, 20개. 1대 4. 어떻게 돼야 될까요? 4, 4개, 16개 이렇게 있으면 되나요? 4개, 16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 마지막 단은 얘네들을 섞어서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혼합기체에서 우리가 전체 혼합 압력을 어떻게 했다고? 각 성분의 압력을 합쳤다고요. 이해하시겠나요? 다음 여러분 방금과 같이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혼합기체에서 그 혼합기체 압력을 질소, 즉 성분기체 압력 더하기 성분기체 압력을 해서 전체 혼합기체 압력을 구했죠.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부분 압력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언어적인 정의, 즉 과학적인 정의는 선생님이 프린트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를. 개념으로 딱 정의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부분 압력이 뭐다? 전체에서 그 부분, 즉 성분 기체의 압력에 대한 법칙이 뭐냐? 아, 그 압력에 대한 법칙은 전체 기체 압력은 성분 기체 압력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보면 어떤 예시가 나와 있냐면 자, 먼저 산소 기체가 나와 있고 질소 기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혼합됐더니 지금 산소의 부분 압력은 0.5기압, 질소의 부분 압력은 0.5기압이 나왔죠.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당연히 보일 법칙. 그렇죠. 보일 법칙.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부분 압력 법칙을 할 때 누구의 압력? 그렇죠. 혼합기체 압력은 자, 산소의 부분 압력 더하기 누구의 부분 압력? 그렇죠. 질소의 부분 압력을 더한 합과 같다. 그럼 얘네들은 0.5기압과 0.5기압이기 때문에 혼합기체의 압력은 몇이다? 그렇죠. 1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부분 압력 법칙입니다. 자, 다음 몰 분율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파트는 부분 압력과 몰 분율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부분 압력은 알았고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부분 압력은 그 성분 기체가 혼합 기체에서 그 성분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몰 분율이 미안해요. 자, 몰 분율이 뭔지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 관계를 살펴보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몰 분율이 무엇이냐? 몰 분율. 자, 몰 분율도 마찬가지로 혼합 기체에서의 어떠한 비율이에요. 자, 몰 분율. 자, 감이 오시나요? 몰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얘기냐? 혼합 기체는 어떤 성분의 기체와 어떤 기체의 성분이 섞인 거죠. 그렇죠? 여기 예시가 나와 있듯이 기체 A와 기체 B라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섞었을 때 이제 혼합 기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섞었을 때 이 혼합 기체가 되는데, 그러면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섞였을 때 A라는 기체의 몰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바로 몰 분율입니다. 즉 혼합 기체에서 전체 몰수 중에 이 기체 A라는 비율 식으로 적어볼까요? 자, 몰 분율. 예를 들어서 A의 몰 분율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기체 A의 몰 분율은 약자로 X라고 써볼게요. 이게 몰 분율이에요. 자,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몰 분율 이렇게 써줄게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체 몰수예요. 전체 몰수. 자, NA와 NB, 즉 A의 몰수와 B 몰수를 합친 게 되겠죠. 자, 여기도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어떻다?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랬을 때 A의 몰수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이해했어요? 자, 분수예요, 분수. 전체 중에 내가 얼만큼 차지하느냐, 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B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B. 자, 기체 B의 몰 분율을 구한다. 똑같죠? 전체는 똑같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자, 이게 뭐다? NB다. 즉, B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 중에서 자기 자신인 몰수가 몇이냐를 통해서 몰 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몰 분율을 구했는데 부분 압력과 몰 분율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부분 압력을 얘기했을 때 얘네들이 혼합되었을 때 그 압력은 몰수에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비례한다 그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쵸? 비례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몰 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압력에서 차지하는 부분 압력이 전체 압력에서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부분 압력은 PA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PA의 부분 압력. 자,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쵸?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P의 부분 압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혼합기체 압력에서 그 A라는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된다.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체 B도. 자, 기체 B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전체 압력에서 이 B라는 아이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해했나요? 자, 신기한 거 해볼까요? 자, 전체 압력은 A라는 압력과 B라는 압력을 어떻게 한 것과 같아요? 그렇죠. 합친 것과 같죠. 자, 적어볼게요. 자, P, 빨간 걸로 적는 게 더 좋겠네요. 자, PA 더하기 PB 잘 안 보이나요? 오호, 잘 안 보인다니. 하얀색이 잘 보이네요. 자, PA와 자, PB를 더한 게 어떻게 돼요? 얘와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더한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인수분해 되겠죠. 얘네 둘이 더한 거. P 전체를 안으로 뺄 수가 있네요. 그렇죠? P 전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 NB 분의 NA 플러스 NB가 되겠죠. 자, 어때요? 얘네 둘이 뭐예요? 1이죠? 1. 자, 1 곱하기 P 전체 혼합기체 압력 뭐예요? 그대로죠.
자, 어떤 P 전체에다가 1을 곱해줬으니까 P 전체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자, PA와 PB를 더한 게 뭐라고요? 부분압력과 부분압력 더한 거 뭐라고요? 전체라고요. 그쵸? 이해하셨죠? 식적인 문제 없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압력, 이 부분 압력 법칙이나 이 몰 분율이 어떻게 성립이 가능한지,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 가능한지 가정을 해볼 거예요. 기체 분자는 운동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은 기체 분자의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기체 압력이나 아니면 부분 압력 혹은 이상기체 방정식 이런 것들이 다 뭘 가정한다? 기체 분자 운동로, 기체 분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즉,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곡선 운동을 생각한다고, 규칙적인 곡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되냐면, 풍선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불규칙하지도 않은데. 그쵸?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쵸? 그 말도 안 되죠. 그쵸?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뭘 가정한다?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가정한다. 두 번째, 자, 용기 충돌 후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 자, 에너지 손실이 있다면 얘네들이 계속 부딪혀. 뭐 옆에 에너지가, 기체 분자가 옆에 벽면에 계속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손실해. 예를 들어서 풍선을 불었다고 쳐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쭉 바람이 다 빠지겠죠. 그렇죠? 이해했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체 분자의 크기는 기체 부피에 비해 매우 작음으로 무시한다. 자, 당연히 기체 분자의 부피도 가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피 안을 기체 부피라고 가정하지 못하겠죠. 얘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죠? 네 번째,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상기체 방정식 때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즉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봐봐. 자, 우리가 확산은 뭐라 그랬어요? 분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퍼지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확산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언제 잘 일어난다? 여름철에 잘 일어난다. 왜?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왜 확산이 더 잘 일어나? 봐봐요.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질량이 변할 리는 없죠. 그러면 기체 분자에 뭐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하셨나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 프린트 정리를 하는데 저번 시간까지는 빈칸을 채우는 거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면 수능 특강에 있는 몇몇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풀이해 주려고 합니다. 자, 빈칸만 채우면 여러분들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같이 빈칸 채우는 거는 알겠죠? 자, 혹시 뭐 빈칸 채우기가 더 좋다, 문제풀이보다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메일이나 아니면 영상의 댓글이나 아니면 뭐 비공개 댓글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문제풀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학투 활동지에 있는 예시 문제를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로 할 거고요. 한번 보죠. 자, 요새 보라색이 좋더라고요. 보라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 이걸로. 좋아요. 자, 그림은 꼭지로 분린된 용기 가와 나에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에 A, B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꼭지를 열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거를 나와준 건 뭐냐면 기체 분자가 퍼지게끔 확산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준 거죠.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온도는 일정하며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온도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PV는 nRT에서 이제 T를 일정하게 둔다는 얘기죠. 자, A의 몰비는 가 대 나가 2대 1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기억.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났대요. 자, 볼게요. 일단 얘네들 A가 일단 A가 가에 존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대요. 그러면 가에도 존재하고 나에도 존재를 하겠죠. 맞나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기체가 가와 나에 똑같은 양으로 존재할 것이냐 다른 양으로 존재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자, 분명히 어떤 기체 A는 가에도 존재할 거고 나에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몰수가 많은 쪽은 부피가 큰 쪽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자, PV는 nRT에서 분명히 A라는 값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압력은 같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연결관으로 A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압력은 같을 겁니다. 거기다가 온도는 일정하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부피는 뭐에 비례합니까? 부피는 이 몰수와 비례를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펜으로 바꿀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몰수는 부피와 비례하기 때문에 가와 나의 가 대 나는 4대 2의 부피비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2대 1의 몰수비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억 A의 몰비는 가 대 나는 2대 1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 전체 압력은 3.5기압이다. 자, 아까 우리가 예시에서 풀어봤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에서 했던 대로 자, 보일의 법칙을 한번 해보죠. 자, PA와 PB를 구해 볼 거예요. 부분 압력. 자, PA라는 애는 자, 꼭지를 연 후에 A의 부피는 4리터였지만 연 후에는 몇 리터가 되는 겁니까? 6리터가 되는 거겠죠. 처음에 압력은 몇이었고 2.5였고 처음 부피는 몇이었고 4였고 맞나요? PA 꼭지를 연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의 A의 부분 압력은 3분의 5가 되겠죠. 맞나요? 자, B를 볼게요. 자, PB는 PB는 나중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부피는 똑같이 6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압력이 1기압이고 부피는 2리터예요. 그쵸? 그러면 PB,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B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전체 압력은 PA 더하기 PB가 되기 때문에 몇이 됩니까? 그렇죠. 2기압이 될 겁니다.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근데 전체 압력은 3.5라 그랬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되겠죠. B를 볼게요. B의 부분 압력은 3분의 1 기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B의 부분 압력은 아까 위에서 구했었죠? 어떻게 돼요? 3분의 1 기압이라고 구했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10번. 그림가와 같이 꼭지로 분리된 용기와 실린더에 헬륨, 기체와 네온 기체를 각각 넣은 다음 꼭지를 열고 고정 장치를 제거하였더니 나와 같이 되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그냥 문제와 관련 없는 거지만 문제에서 나왔을 때 약간 상식 같은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헬륨과 네온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혼합 기체를 다룰 때 두 성분이 섞이면 무조건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왜 문제에서 많고 많은 분자, 많고 많은 물질들 중에서 헬륨과 네온을 제시했는지 알겠어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두 기체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종류 중에서 헬륨과 네온을 예시로 줬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상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하는 게 먼저예요. 무슨 얘기냐? 자, 먼저 가를 봤을 때 어떤 게 달라지냐면, 자, 헬륨이 처음에 꼭지로 잠겨가지고 갇혀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나가 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헬륨의 처음 압력은
보일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중에 헬륨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구해보려는 거예요. 자, 보면 헬륨의 처음 부피는 1리터였죠. 헬륨의 처음 부피는 1리터였고 2기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P의 헬륨의 압력은 자, 몇 리터가 됐나요? 부피는 3리터가 됐죠.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나중에 헬륨의 부분 압력은 몇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헬륨의 부분 압력은 3분의 2 기압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고정장치를 제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정장치를 제거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또 글귀가 있죠. 대기압은 1기압이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고정장치를 풀어줬대요.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누가의 힘이 같아지겠어요? 이 힘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힘은 뭐다? 대기압이고 이 힘은 뭐다? 혼합기체의 압력이다. 그쵸? 그러면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헬륨의 부분 압력과 다음 네온의 부분 압력을 더한 건 뭐가 되겠다? 대기압이 되겠다. 즉 1기압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는 이미 구했습니까? 그렇죠. 헬륨의 부분 압력은 이미 구했죠. 그럼 헬륨은 3분의 2. 자, 그럼 네온의 부분 압력은 3분의 1 기압이 되겠죠. 이해했나요? 자, 나에서 헬륨의 부분 압력은 Y다. Y를 이미 구했죠. 3분의 2 기압이다. 그렇죠? Y는 3분의 2. X는 Y는 3분의 2. 자, X는 뭐냐면 지금 네온의 처음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얘를 아까 헬륨을 부분 압력으로 나중 압력을 구했다면 자, 똑같은 방법을 이용할 텐데 네온의 처음 압력을 구해볼 거예요. 자, 네온이 처음에 몇 기압인지 모르죠. X기압이라고 나와 있어요. 3번 X기압. 부피가 몇이라고요? 그렇죠. 3리터라고요.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풀고 났을 때 3리터가 됐다고요. 3리터가. 그쵸. 압력은 몇이 됐다? 3분의 1기압이 됐다. 그쵸. 그러면 여기 약분되고 넘어가면 X는 뭐다? 3분의 1이다. 자, X는 3분의 1이다. 자, 분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을 더한 값이라 그랬죠.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죠?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먼저 제시되어 있는 값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뭘 공부해 볼 거냐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안녕!